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마트폰을 제대로 활용하는 100가지 방법. 이번 시간은 네이버 렌즈의 다양한 기능을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렌즈는 따로 앱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네이버 앱을 설치하면 네이버 앱 내부에서 네이버 렌즈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네이버로 검색해서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앱 실행합니다. 그러면 네이버 앱의 첫 화면이 나오게 되죠. 자, 여기서 상단 입력창 우측에 있는 녹색 동그라미를 터치해 주시면 그린 닷이 나오게 되죠. 자, 이것을 그린 닷이라고 부르는데요. 여기에 보시면 렌즈, QR 바코드, 쇼핑 렌즈, 자, 이렇게 세 가지가 네이버 렌즈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따로 이용을 하셔도 되겠지만 렌즈를 터치하시게 되면 모든 기능을 다 이용할 수 있어요. 구태여 따로따로 누르지 않으셔도 렌즈만 눌러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앱 실행합니다. 그 다음 그린닷 버튼 누르시고요. 렌즈 실행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카메라가 켜지게 되면서 네이버 주문, QR 바코드, 스마트 렌즈, 쇼핑 렌즈, 문자 인식, 와인 라벨이 나오게 되죠. 이 네이버 렌즈를 이용을 해서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바코드부터 보도록 할까요? 자, 바코드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앞쪽에 바코드를 가져다 대면 그 바코드를 인식하게 되겠죠. 자, 바코드를 하나 가져와 볼게요. 자, 아이들이 먹는 드롭스 같은 건데요. 그러면 프루팁스 오리지널 70g이라고 나오죠. 자,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을 해줬네요. 터치하겠습니다. 그러면 네이버 쇼핑 페이지로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해당 제품을 구입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웹사이트들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바코드로 간단하게 검색을 할 수 있어서 마트 같은 곳에 가셨을 때 최저가 검색하실 때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QR코드가 되겠습니다. 자, 아이들이 먹는 젤리 박스를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QR코드가 있죠. 자, 이 QR코드로 검색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상단에 바로 스마트 스토어라고 나오죠. 자, 터치하시고 들어가시면 해당 제품 쇼핑몰이 연결됩니다. 보통 QR코드는 웹사이트 링크나 전화번호 같은 것들 연동할 때 많이 이용을 하시죠. 자, 그 다음은 쇼핑 렌즈인데요. 이 쇼핑 렌즈는 바코드로 검색하지 않고 제품으로 검색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사탕을 하나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렇게 사탕을 카메라 앞에 가져다 놓게 되면 검색을 하게 되죠. 자, 이렇게 불빛들이 깜빡깜빡이는 것들이 보이시죠? 자, 이것들로 이 물체를 검색을 하는 건데요. 자, 이 상태에서 쇼핑 렌즈 셔터 버튼 누르시게 되면 해당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검색해서 찾아주게 됩니다. 자, 이클립스 피치향 맞네요. 자, 이 제품 그대로 찾아주죠. 그 다음은 갤럭시 버즈 이어폰을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자, 이렇게 배치를 시키면 과연 찾아줄지 검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반짝반짝이는 모양이 나왔죠. 자, 이 상태에서 쇼핑 렌즈 눌러줍니다. 자, 이 경우는 비슷한 모양들이 많아서 제대로 찾아주지는 못했는데요. 자,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쇼핑 렌즈에서도 스마트 렌즈 기능을 지원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최대한 비슷한 이미지들을 찾아주죠. 자, 지금 제가 찍은 갤럭시 버즈 이어폰 사진과 최대한 유사하게 찾아줬네요. 자, 이렇게 터치해 보시면 버즈2 프로라고 나오죠.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쇼핑 목록에서 찾아주지는 못하더라도 유사한 사진에서 찾을 수는 있죠. 자, 그런 식으로 해서 다시 검색을 해줄 수는 있겠죠. 자, 완벽하지는 않기 때문에 검색해준 결과 중에 내가 원하는 결과를 찾아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문자 인식 기능입니다. 제가 재미있게 읽은 책인데요. 이 책을 이용해서 네이버 스마트 렌즈의 문자 인식 기능이 어느 정도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앞쪽에다 놓고요. 자, 그 다음 문자 인식 버튼 누릅니다. 자, 선명하게 보이게 촬영하라고 하죠. 자, 이 상태에서 셔터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텍스트를 감싸고 있는 하얀색 박스가 생기죠.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하얀색 박스를 터치해서 이런 식으로 밀어주게 되면 선택이 됩니다. 자, 그러면 아래쪽에 그 내용이 전부 디지털 텍스트로 변환이 돼서 나오죠. 자, 그 다음 여기 있는 스피커 버튼을 누르시면 지금 디지털 텍스트로 변환된 이 텍스트를 읽어주게 됩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동참
계실 이곳 한경전에 자, 읽어주죠. 물론 띄어쓰기 같은 것들은 약간의 어색함이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별 문제 없이 읽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텍스트를 인식을 못하는 경우에는 중간에 오타가 나올 수도 있겠죠. 자, 가끔 문서에 있는 텍스트를 전부 디지털 텍스트로 변환을 해야 될 경우 일일이 하나씩 타이핑을 하시는데요. 자, 그럴 필요 없이 이 네이버 렌즈의 문자 인식 기능을 이용을 하면 이런 인쇄물에 나와 있는 텍스트도 전부 디지털 텍스트로 변환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와인 라벨 같은 경우에는 와인 라벨을 검색해서 그 와인에 대한 정보를 보여주는데요. 네이버 렌즈의 가장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와인 레벨을 전부 찾아줘요. 그 다음은 스마트 렌즈인데요. 이 스마트 렌즈는 검색 기능이죠. 무엇이든 이 셔터 버튼을 눌러서 찍은 것은 전부 찾아주게 됩니다. 쇼핑 렌즈와 겹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쇼핑 렌즈의 경우에는 쇼핑 위주로 찾아주는 것이고요. 이 스마트 렌즈는 검색 위주로 찾아주게 됩니다. 그래서 제품의 이름을 모른다든지 또는 이 제품이 어느 용도에 쓰이는지 모른다든지 할 경우 사진을 찍어서 간단하게 찾을 수 있죠. 이 기능도 실생활에서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이 제품은 문구형 커터 칼인데요. 이 제품의 칼날을 구매해야 되는데 제품명을 모르겠어요. 자, 그럴 때도 찍어서 찾을 수가 있겠죠. 자, 스마트 렌즈로 검색을 해볼까요? 자, 그러면 유사 이미지가 나오게 되죠. 자, 제품 이미지 나왔네요. NT 커터칼 L500GRP라고 하네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NT 커터칼이라고 나오죠. 정확하게 찾아줍니다. 자, 이런 거 검색하실 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외부에서 검색할 때도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겠죠. 주변 사물을 검색할 때도 이 스마트 렌즈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외부에서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할게요. 외부로 나와 봤는데요. 외부에 이렇게 솔방울 같은 게 떨어져 있는데 이건 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방울은 좀 짧은 거에 비해 이건 좀 기네요. 자, 찍어봅니다. 검색창 위쪽으로 올립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비슷한 이미지들이 많이 나오죠. 자, 물론 똑같지 않은 이미지도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동일한 이미지로 골라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 이 이미지 같아요. 터치합니다. 잣나무라고 하죠. 잣나무 열매가 솔방울하고 모양이 비슷하네요. 그 다음은 차도 찾아줄지 한번 찍어 볼까요? 차의 옆모습을 찍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차의 모양과 비슷한 차를 검색을 해주죠. 뉴소렌토 R이라고 하네요. 뒤쪽에서 차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렌토 맞죠? 자, 이런 식으로 스마트 렌즈로 찍은 대부분의 사물을 웹상에서 찾아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구별이 좀 쉽지 않은 것들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열매 같은 게 달렸는데요. 이건 어떤 건지 찾아보도록 할까요? 자, 찍어 주겠습니다. 이것은 쥐똥나무라고 하네요. 자, 이런 것들은 잎 모양이 비슷비슷해서 찾기가 힘들 것 같은데 정확하게 찾아주네요. 스마트폰에서 네이버 메일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대부분 네이버를 다 이용하고 계실 텐데요. 주로 컴퓨터에서 네이버 메일을 많이 이용하시는데요. 스마트폰에서도 다양하게 네이버 메일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메일을 이용하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인데요. 하나는 네이버 메일 앱을 설치해서 이용할 수 있고요. 그 다음은 네이버 앱에서 메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우선 네이버 앱에서 메일을 이용하는 방법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앱 실행합니다. 그 다음 좌측 상단 줄세개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 메일로 들어갑니다. 위쪽에 메일이 나와 있지 않은 분들은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내 도구 부분에 메일이 있죠. 네이버 메일을 스마트폰에서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위쪽에 네이버 메일이 나와 있으면 더 편리하겠죠. 여기 있는 고정 버튼을 누르시면 위쪽으로 고정이 됩니다. 그러면 항상 바로 들어와서 메일을 이용할 수 있죠. 네이버 메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이버 앱에서 메일을 이용할 경우에는 메뉴가 좀 더 많고 설정할 부분이 많지만
네이버 메일 앱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좀 더 불편합니다. 메일을 자주 이용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메일 앱을 이용하시고요. 기본 설정만 네이버 앱으로 들어오신 다음 메일로 들어오셔서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네이버 메일 앱을 이용하시는 게 좀 더 편리하게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선 네이버 앱을 통해서 메일을 이용할 경우 지금 이렇게 메일로 들어오게 되면 받은 메일 함을 첫 번째로 볼 수가 있죠. 그 다음 프로모션, 청구 결제, SNS, 카페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이 원하는 분류에 들어가서 이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보이죠? 자, 플러스 눌러주시면 현재 받은 메일함에 프로모션, 청구 결제, SNS, 카페가 있는데요. 그 아래 보시면 미사용이 3개가 있죠. 여기서 내게 쓴 메일함, 그 다음 보낸 메일함 이렇게 추가를 해주시게 되면 이 위쪽에 탭에 추가한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죠. 자, 간단하게 파일을 저장을 한다거나 할 때 나에게 보내는 메일로 전송을 해놓고 다른 기기에서 메일함을 열어서 내려받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나에게 메일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분들은 이렇게 아예 카테고리를 하나 열어놓으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플러스 다시 누르시고요. 필요 없는 것들은 체크를 꺼주시면 다시 아래로 내려오게 됩니다. 필요 없는 거는 아래로 내려놓고 자주 쓰는 카테고리만 위쪽으로 올려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즐겨찾기 탭을 끄면 나오지 않겠죠. 즐겨찾기 탭은 되도록이면 켜놓고 이용하세요. 자, 그 다음 우측 상단 줄세개 버튼 누릅니다. 여기에 들어오시게 되면 중요 표시를 한 메일, 첨부 파일이 포함된 메일들을 따로 분류해서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그 아래 보시면 카테고리 분류가 되어 있죠. 자, 전체 메일에 정리하기를 눌러주시면 최근에 온 메일 중 읽지 않은 메일을 삭제를 하거나 읽음으로 처리할 수 있고요. 필요 없는 메일 발신자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메일은 차단을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차단 표시 체크를 해주시면 해당 주소에서 오는 메일은 차단이 되겠죠. 자, 보통 메일함에 보시면 메일이 수천 통씩 쌓여 있죠. 자, 그리고 읽지 않는 메일이 수백 통씩 되는 분도 계십니다. 자, 그런 경우 한번 날을 잡아서 이렇게 차단 메일을 다 설정을 해버리면 메일 양을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필요 없는 메일들은 전부 이렇게 차단을 미리 설정해 주도록 하세요. 그 다음 보낸 메일함에 보면 수신 확인이라고 있죠. 수신 확인을 누르시면 보낸 메일 중 상대편이 수신을 한 메일들을 전부 표시를 해주게 됩니다. 내가 보낸 메일을 상대편이 봤는지 보지 않았는지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내게 쓴 메일함에 내게 쓰기 누르시면 스마트폰에서 간단하게 PC로 파일을 전송하거나 할 경우 나에게 메일을 쓴 다음 컴퓨터나 다른 기기에서 해당 계정으로 접속해서 나에게 쓴 메일을 내려받으시면 복잡하게 공유하고 전송하고 할 필요 없이 간단하게 파일을 전송할 수가 있겠죠. 자, 나에게 쓰는 메일은 제목 입력하시고 첨부 파일 첨부한 다음 보내기 버튼만 누르시면 바로 나에게 메일을 전송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스마트 메일함이라고 있는데요. 자, 이 스마트 메일함은 프로모션, 청구 결제, SNS, 카페와 관련된 메일들은 알아서 분류를 해줍니다. 내가 일일이 분류할 필요가 없죠. 혹시 메일을 상대편이 나에게 보냈는데 메일을 찾기 힘들다거나 어디 있는지 모를 경우에는 스마트 메일함도 한번 체크를 꼭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아래쪽에 보시면 스팸 메일함과 휴지통이 있죠. 자, 이것도 전부 비울 수가 있죠. 자, 그 다음 우측 상단에 보시면 톱니바퀴 설정 버튼이 있죠. 여기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네이버 앱에서 메일로 들어왔을 때 첫 화면을 어떤 화면으로 설정할지 여기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받은 메일함으로 설정이 돼 있죠. 자, 그 다음 보내는 이름을 내가 원하는 이름으로 바꿀 수 있어요. 여기 터치합니다. 그러면 내 이름 또는 계정 또는 닉네임으로 보낼 수 있죠. 자, 그 외에 내가 직접 원하는 닉네임을 만들어서 메일을 보낼 때 이 이름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상대편이 메일을 받게 되면 메일 주소가 아니고 내가 지정한 이름으로 상대편에게 보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모바일 서명인데요. 지금 사용 안 함으로 되어 있는데 자, 여기를 누릅니다.
자, 이 모바일 서명을 이용하게 되면 편지를 보낼 때 내가 마지막에 넣는 사인처럼 항상 내가 보낸 메일 하단에 서명을 노출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방에게 좀 더 신뢰감을 줄 수가 있겠죠. 자, 모바일 서명 온 합니다. 그 다음 여기에 문구를 써줍니다. ib96.com이라고 서명을 입력했습니다. 그 다음 등록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내가 메일을 쓸 때 따로 입력을 하지 않아도 항상 내가 보내는 메일 하단에는 이 서명이 들어가게 되겠죠. 좀 더 격식을 갖춘 메일을 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목록의 글자 크기라든지 목록 보기 설정, 이전, 다음 메일 보기 이런 것들도 여기서 설정할 수 있죠. 자, 이전 메일, 다음 메일은 지금 좌우로 밀기로 설정이 되어 있죠. 눌러서 들어가 보시면 버튼을 눌러서 다음 메일로 넘어갈 수도 있는데요. 이건 편리한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주면 이제 메일을 전송을 할 때 우측 하단에 있는 연필 버튼 누르면 이제 여기서 메일을 쓸 수가 있고요. 여기에 금방 첨부한 서명이 들어가 있죠. 내가 따로 입력하지 않아도 알아서 들어가게 됩니다. 물론 이런 서명 말고 직접 내가 사인을 한 것 같은 서명이라든지 또는 명함 같은 것들을 추가를 할 수도 있는데요. 그런 서명은 스마트폰에서 추가할 수는 없고요. PC에서만 가능합니다. 그 다음 받는 사람 메일 주소를 써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제목 쓰시고 내용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일을 첨부할 경우 첨부 버튼을 누르시고 네이버 마이박스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네이버 마이박스에서 첨부할 수도 있고요. 파일을 첨부할 수도 있고 사진도 첨부가 가능하죠. 자, 이것은 기본적으로 메일을 쓸 때의 방법이고요. 받는 사람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누릅니다. 그러면 보내는 이름을 여기서 따로 지정을 할 수 있죠. 여기 화살표를 누르시고 원하는 이름으로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참조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받는 사람의 입력하는 메일 주소나 참조에 쓰는 메일 주소나 똑같이 메일을 받게 되는데요. 받는 사람에 쓰는 메일 주소는 메일을 받았을 때 실질적으로 메일을 받는 사람으로 뜨게 되고요. 참조에 있는 메일 주소는 부가적인 수신자로 뜨게 됩니다. 자, 이 경우 받는 사람, 참조 두 곳에 쓰여 있는 사람 모두 누구누구가 이 메일을 받았는지를 다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숨은 참조에 쓰는 사람은 받는 사람이 누구에게 또 메일을 보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메일을 받는 사람이 누구가 메일을 받았는지 가리고 싶을 경우에는 숨은 참조에 써주시면 되겠죠. 지금까지 한 것은 네이버 앱에서 메일을 이용하는 방법이었고요. 그 다음 네이버 메일 앱이 또 따로 있죠. 자, 이 네이버 메일 앱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이버 메일 앱을 실행하겠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전체 메일이 나오게 되죠. 자, 그리고 좌측 상단 줄세개 버튼 누르시면 받은 메일, 내게 쓴 메일, 보낸 메일, 임시 보관함, 스팸 메일, 휴지통 전부 확인할 수 있죠. 자, 이 기능들은 앞서 네이버 앱에서 본 것과 동일하죠. 그 다음 중요, 첨부, VIP 따로 분류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첨부를 누르시게 되면 첨부 파일이 포함된 메일만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톱니바퀴 설정 누를게요. 자, 그러면 알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죠. 자, 앞서 네이버 앱에서 메일을 들어갔을 때는 알림 설정이 없었죠. 네이버 메일 앱에서는 알림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자, 알림 설정 들어가신 다음 네이버 메일을 주 메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알림을 받으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자, 알림 받기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메일함에 새 메일이 왔을 경우에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고, 읽지 않은 메일 수는 배지로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알림 방식도 여기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메일이 많이 오시는 분들은 취침 시간에도 메일 알림이 오면 안 되겠죠. 자, 그럴 경우에는 에티켓 시간을 설정을 하셔서 사용함으로 바꿔주신 다음 시간 설정을 해주시면 그 시간대에는 메일 알림이 오지 않겠죠. 자, 그 다음 일반 설정 가면 앞서 네이버 메일에서 설정한 내용들 확인할 수 있는데요. 네이버 메일 앱의 경우에는 첨부 파일 저장 위치가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저장 위치를 확인해야 할 경우에는 여기서 확인을 하시면 되겠죠. 스토리지에 에뮬레이티드에 0에 다운로드에 있다고 하죠. 자, 그러면 거기는 어떻게 찾아갈까요?
삼성 내 파일 들어가신 다음 아래쪽에 저장 공간에 내장 저장 공간 들어가셔서 필수를 전체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해당 위치로 찾아가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암호 설정도 가능하죠. 자, 암호 설정 들어가시게 되면 네이버 메일 앱을 열어볼 경우 암호를 알아야만 열어볼 수 있게끔 설정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메일이 많을 경우에는 암호 설정을 해두시면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메일 작성은 똑같이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동일하게 이용을 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좌측 상단 줄세개 버튼 다시 누르시면 여기에 계정이 있죠. 이 계정 터치하신 다음 위에 있는 계정을 다시 한번 터치하시면 계정을 전환해서 이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상대편에게 보여지는 닉네임도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계정 부분 계정을 터치하시고 다른 아이디로 플러스 하신 다음 아이디 입력하시고 비번 입력하시면 원하시는 계정으로 바꿔서 로그인이 되겠죠. 자, 그러면 기기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어디서든 여러분 메일을 확인하고 전송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마이박스의 활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스마트폰과 다른 기기 간의 자료 전송을 어떤 식으로 하시나요? 컴퓨터와 케이블로 연결을 한다던가 메일로 보낸다던가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을 하실 텐데요. 스마트폰과 다른 기기 간의 자료 공유는 무조건 네이버 마이박스를 이용하도록 하세요. 이 네이버 마이박스는 클라우드 서비스죠. 그런데 이 네이버 마이박스를 이용해야 하는 이유는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에 비해 가장 많은 용량을 제공합니다. 네이버 마이박스는 30기가를 제공하고 있죠.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는 거의 5기가가 기본인데요. 유일하게 네이버 마이박스만 30기가를 제공합니다. 네이버 마이박스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네이버 마이박스로 검색하시면 바로 설치할 수 있죠. 네이버 마이박스 실행합니다. 네이버 마이박스를 실행하게 되면 처음 로그인 화면이 나오게 되죠. 네이버 아이디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아이디 그대로 입력하고 로그인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이버 아이디는 거의 대다수 분들이 가지고 계실 텐데요. 혹시나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들은 새로운 아이디를 만들어 보세요 버튼을 누르시고 네이버 계정을 생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는 네이버 계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나오고 있죠. 자, 그리고 이 네이버 마이박스는 여러 개의 네이버 계정을 쓰시는 경우 계정이 여러 개가 있더라도 한 사람당 하나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계정에 네이버 마이박스를 설정을 했을 경우 B 계정에서는 이용을 할 수가 없겠죠. 자, 그러면 B 계정에서 이용할 때는 A 계정에 마이박스 연결을 끊으시고 B 계정으로 다시 연결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저는 계정이 있기 때문에 로그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마이박스로 들어오게 되죠. 자, 네이버 마이박스는 클라우드 서비스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다 올릴 수 있죠. 자, 저 같은 경우 지금 사진이나 서류 같은 것들이 많이 올라가 있는데요. 이렇게 사진을 올릴 경우에는 네이버 마이박스에서 알아서 분류해 줍니다. 앨범, 인물, 장소, 테마로 알아서 분류를 해주죠. 자, 그 다음은 날짜별로 전부 올라온 자료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여기 있는 자료를 지울 거예요. 그러면 여기 체크를 터치하시고 아래에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해당 날짜에 있는 자료를 모두 삭제할 경우에는 우측에 체크를 누르시고 삭제를 해주시면 한 번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삭제를 하셨을 경우에도 해당 사진이 완전히 삭제된 건 아니죠. 휴지통에 들어가 있습니다. 즉 네이버 마이박스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공간이 부족해서 자료들을 지우실 경우 일단 삭제 버튼을 눌러서 휴지통에 버리신 다음 우측 상단 프로필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 휴지통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휴지통에서 완전히 삭제를 해주셔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30일 동안 보관이 됩니다. 우측 상단 점세개 버튼 누르시고 휴지통 비우기 하시면 완전히 휴지통이 비워지게 되죠. 그러면 공간이 확보가 됩니다. 지금 사진만 나오고 있죠. 하단 메뉴에 보시면 지금 사진이 선택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그 옆에 보시면 파일 폴더 모양이 보이죠. 파일을 선택을 해주시면 사진 외의 파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진 폴더, 동영상, 문서, 음악 이렇게 있죠. 이 부분은 여러분이 따로 분류하지 않으셔도 네이버 마이박스에서 알아서 분류해 줍니다.
사진 폴더 눌러주시면 사진만 나오죠. 그 다음 동영상 누르시면 동영상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문서 누르시면 문서만 나오게 되겠죠. 자, 이 문서의 경우에는 사진으로 찍은 문서는 해당이 안 되겠죠. 문서 파일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음악 파일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음악의 경우에는 스마트폰 플레이어와 상관없이 네이버 마이박스에서 자체적으로 플레이됩니다. 자, 음악을 실행해 볼게요. 자, 이렇게 음악이 플레이 되죠. 자, 그 다음 우측 상단에 있는 줄세개 버튼을 누르시고 여러분이 듣고 싶은 음악들을 전부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셔플 또는 반복 재생을 이용을 해서 음악을 들을 수 있죠. 자, 그 다음 홈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래도 음악은 꺼지지 않죠. 자, 다른 거 그대로 다 이용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음악은 어디 있을까요? 자, 스마트폰 상단을 아래로 쓸어내리게 되면 현재 휴대전화에 플레이되는 음악을 들을 수 있죠. 자, 이렇게 여기서 플레이하고 멈출 수 있어요. 자, 다시 원래대로 돌아갈 때는 이 부분 터치하시면 원래 화면으로 돌아오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음악을 내려받을 수도 있고요.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 마이박스에 음악들을 올려놓으시면 복잡하게 스마트폰에서 플레이어 실행하고 음악 설정하고 할 필요 없이 마이박스에서 자체적으로 실행을 할 수 있어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네이버 마이박스에 올라가 있는 파일들을 어떻게 내려받을까요? 내려받고자 하실 때는 해당 파일을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체크 표시가 나오고요. 내려받기라고 나오죠? 내려받기 하면 바로 내려받을 수 있는 거예요. 당연히 동시에 여러 개도 내려받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스토리 기능도 있는데요. 여기 있는 스토리를 눌러주시면 여러분이 찍었던 사진이나 영상으로 멋진 영상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GIF 애니메이션도 전부 알아서 만들어주죠. 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우측 상단 프로필 버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현재 30기가 중에 1.3기가 사용하고 있다고 하죠. 자, 이용권을 구매를 하게 되면 용량을 더 늘릴 수 있지만 30기가 정도면 기본적인 자료 공유에는 별 문제 없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 마이박스의 또 하나의 장점은 함께 보기가 가능합니다. 자, 함께 보기 눌러볼게요. 그러면 여러분이 모임을 생성을 한 다음 해당 모임에 있는 사람들이 내 마이박스로 들어와서 지정한 폴더를 공유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누구든지 내가 지정한 폴더에 들어와서 올려놓은 사진이나 파일들을 다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새 모임 눌러볼게요. 모임 이름과 대표 사진 변경할 수 있죠? 모임명을 입력해 볼까요? 가족 모임이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완료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모임방이 하나가 생성되고요. 여기에 내가 원하는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습니다. 초대하기 누를게요. 자, 그러면 링크가 복사됐다고 나오죠. 자, 이 링크를 상대편에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전송을 하면 이 링크를 통해서 내 모임방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연락처 초대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연락처 초대는 내 스마트폰의 연락처에 있는 사람들을 초대를 할 수 있죠. 자, 이 연락처 초대는 전화번호뿐만이 아니고 이메일 주소로도 초대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연락처를 초대해 볼게요. 자, 선택하고 한 명 초대하기 합니다. 그러면 메시지로 초대 문자가 가게 되겠죠. 상대편은 초대 문자에 포함된 링크를 눌러서 지금 현재 모임방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대신 상대편이 이 모임방에 들어오려면 상대편도 네이버 계정이 있어야 되겠고 네이버 마이박스 앱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자, 그 다음 사진 동영상 들어가시면 가족 모임에서 함께 볼 사진 추가하라고 하죠. 이 모임방에 올릴 사진이나 영상은 우측 하단에 있는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고 영상이나 사진을 선택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올려볼까요? 사진 선택하고요. 내 기기 사진 선택합니다. 그러면 내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올릴 수가 있겠죠. 자, 아니면 네이버 마이박스에 올려놓은 사진들을 이 모임방에 추가할 수도 있겠죠. 자, 이런 사진 중에 원하는 사진 추가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 사진, 그 다음에 이 사진 추가를 해볼까요? 가족 모임에 추가합니다. 자, 그러면 사진 2개가 지금 모임에 추가됐다고 나오죠. 완료합니다. 그러면 모임방에 사진 2개가 추가된 것이 보이고요. 여기에 댓글도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초대된 멤버들은 누구든지 이 사진 아래에 댓글을 추가할 수 있어요. 마치 카톡 대화방 같이 활용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경우 네이버 계정이 있다면 기기를 가리지 않고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최고의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이버 마이박스는 꼭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내 스마트폰에 있는 사진을 네이버 마이박스로 올려보도록 할까요? 갤러리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올릴 사진이나 영상 선택하고요. 아래쪽에 있는 공유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마이박스가 나올 거예요. 자, 안 나오시는 분은 더보기 누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마이박스를 확인할 수 있죠. 마이박스 선택하고 파일 올리기 하시면 해당 사진이나 영상이 마이박스로 전송되겠죠. 한 개 올리기 합니다. 자, 전송 완료됐죠? 자, 그러면 마이박스에 벌써 1이라고 전송됐다는 표시가 나오죠. 마이박스 들어가시면 지금 전송된 사진 확인할 수 있고요. 날짜와 시간까지 전부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 PC에서도 간단하게 접속할 수 있죠. PC에서 여러분 계정으로 로그인 하신 다음 계정창 아래에 보시면 마이박스라고 있습니다. 마이박스 들어가시게 되면 지금 전송한 사진도 여기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사용 방법은 동일하죠. 자, 이렇게 이용하시면 기기를 가리지 않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원하시는 파일은 무엇이든 공유할 수 있고요. 원하는 사람과 자료를 공유할 수 있는 공유방도 생성을 해서 자유롭게 댓글도 달고 자료도 공유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메모 활용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일상에서 급하게 메모를 해야 할 때 가장 빠르고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는 앱이 네이버 메모인데요. 이 네이버 메모를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이버 메모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네이버 메모로 검색하시면 바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메모 실행합니다. 네이버 메모를 실행하게 되면 첫 화면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아래쪽에는 내가 기존에 작성한 메모들이 나오게 되고요. 제일 위에 있는 빈 입력창이 메모를 작성하는 입력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터치하시고 바로 메모를 작성하시면 돼요. 자, 여기 터치합니다. 그러면 바로 메모장으로 들어오게 되고 원하는 메모 작성하시면 되겠죠. 네이버 메모 시연하고 있습니다 라고 입력했죠. 자, 그 다음 우측 상단에 보시면 금방 한 명령 취소 버튼이 되겠어요. 자, 그 다음 이 글씨에 대해서 조정을 할 수 있겠죠. 여기 있는 T를 누르게 되면 볼드, 밑줄, 취소선, 형광펜 적용할 수 있죠. 자, 이걸 적용하기 위해서 일단 선택부터 해주셔야 됩니다. 여기 있는 텍스트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구역 선택을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원하는 구역을 선택을 한 다음 볼드체로 바꾸거나 밑줄, 취소선, 형광펜 전부 적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그 옆에 보시면 목록 적용을 할 수 있죠. 자, 먼저 목록 버튼을 누릅니다. 그러면 동그라미 표시가 나오게 돼요. 여기에 목록을 몇 가지 써보도록 할게요. 하루 일정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하루 일정 중에 회의 일정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엔터를 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목록이 이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엔터를 치게 되면 그 아래쪽에도 자동으로 목록이 생성되죠. 두 번째는 식사 약속이라고 했습니다. 자, 또 엔터합니다. 그 다음은 업체 방문이라고 썼습니다. 자, 이렇게 하루에 할 일을 목록으로 작성을 해두면 그 할 일이 끝나게 되면 언제든지 다시 메모로 들어옵니다. 그 다음 완료된 목록을 터치하시면 이렇게 체크 표시가 나오게 되죠. 자, 이 목록은 완료된 목록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원하는 목록에 체크를 해서 완료된 것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엔터 칩니다. 자, 그러면 자동으로 또 목록이 생성되죠. 윗줄에서 목록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엔터를 입력하시면 다음 줄에도 자동으로 목록 표시가 나오는데요. 이때 목록을 취소하려면 여기 있는 목록 버튼 누르시면 목록은 없어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부터는 그냥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도 집어넣을 수 있죠. 여기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면 내 스마트폰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들을 추가를 할 수 있어요. 아이비그룹 운영자님 명함인데요. 자, 이런 명함 같은 것들을 받았을 때 이렇게 사진을 찍어 두시면 메모장에 추가해서 저장을 해 놓을 수가 있죠. 자, 사진 선택합니다.
그리고 첨부하겠습니다. 물론 사진은 더 여러 장을 첨부할 수도 있어요. 자, 첨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진이 들어갔네요. 자, 그 다음 다시 카메라 버튼 누릅니다. 자, 이번에는 직접 사진을 찍어서 추가를 할 수도 있죠. 자, 여기는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면 카메라가 실행이 돼요. 자, 그리고 원하는 사진을 직접 찍어서 추가할 수도 있겠죠. 자, 일상에서 계좌번호라든지 와이파이 비번, 주소라든지 음식점 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저장해 놓을 필요가 있을 때 일일이 적거나 또는 카메라 실행해서 찍으시는데요. 그렇게 할 필요 없이 네이버 메모에서 이렇게 사진으로 저장을 해놓고 아래쪽에 간단한 메모를 입력해 두시면 나중에 여러분이 정리하기가 훨씬 쉽겠죠. 자, 그렇게 사진을 찍어서 네이버 메모에 추가를 했을 경우에는 갤러리에 저장이 되지는 않습니다. 자, 갤러리에 다시 또 저장을 하려면 이 사진을 터치한 다음 내려받기 버튼을 누르셔야 스마트폰 갤러리에 저장이 되겠죠. 자, 이렇게 네이버 메모에 이런 식으로 사진을 추가하게 되면 스마트폰 용량도 차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려받았을 때만 스마트폰에 저장이 되는 거니까 스마트폰 저장 공간 확보에도 도움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직접 그리기와 음성으로 입력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자, 그것은 다른 메모를 하나 더 생성을 해 볼게요. 자, 지금 이 메모를 닫으니까 위쪽에 메모 작성 칸이 또 하나가 생겼죠. 자, 또 터치합니다. 자, 이번에는 직접 그려 볼게요. 터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사인펜 모양이 나오죠. 자, 여기에 직접 손으로 쓰시면 돼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자, 그 다음 잘못 썼어요. 지워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그 옆에 있는 지우개 버튼을 누르시고요. 이런 식으로 지울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터치해서 지워주시면 되겠고요. 아니면 모두 지우게 하시면 전체가 지워지게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이렇게 사인펜을 선택을 하게 되면 굵기와 컬러도 지정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직접 그릴 때도 사진을 추가를 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사진을 추가했을 때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자, 일단 사진부터 추가를 해볼까요? 자, 이렇게 사진으로 찍은 텍스트를 첨부를 해볼게요. 자, 그 다음 여기는 사인펜을 선택하시고 얇은 굵기로 바꿨습니다. 자, 빨간색 선택을 할게요. 자, 그 다음 여기에 중요한 부분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사진을 올리고 내가 원하는 부분, 중요한 부분에 이렇게 표시를 전부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 음성으로 추가를 해볼까요? 여기 있는 마이크 버튼 누릅니다. 자, 지금부터 제가 하는 말이 전부 여기에 텍스트로 변환이 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 일일이 작은 자판을 보고 손으로 입력을 하지 않아도 간편하게 텍스트를 입력을 할 수 있겠죠. 자, 입력이 전부 끝나면 여기에 있는 점 3개 버튼 동그라미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텍스트가 전부 변환이 되고요. 아래쪽에 소리도 녹음이 돼서 같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플레이 버튼을 누르면 소리가 나오게 되죠. 그리고 그 내용은 텍스트로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이렇게 음성으로 입력을 할 때는 우측 상단에 있는 지구본 모양을 누르시면 여기서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를 음성으로 입력을 할 수 있습니다. 네이버 메모는 아직까지는 이 4개 국어의 언어밖에는 입력을 할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지금 입력한 메모들이 여기에 전부 나오게 되겠죠. 여기서 원하는 부분 언제든지 터치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터치하시면 바로 들어갈 수 있고요. 여기서 이 메모를 터치하시게 되면 다시 우리가 봤던 그 화면이 나오게 되죠. 여기서 또 그대로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렇게 저장되어 있는 메모들 중에 내가 원하는 메모를 찾을 수도 있죠. 자, 아래쪽에 있는 돋보기 버튼을 누르시면 메모에 있는 내용 중에 원하는 내용을 입력해서 그 내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자, 메모 내용 중에 회의라고 한번 써볼까요? 회의 입력을 했습니다. 자, 벌써 회자만 쓰면 일치하는 메모가 벌써 나오죠. 자, 여기서 해당 메모로 바로 접근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하단 좌측에 줄 3개 버튼 누릅니다. 자, 그러면 중요 메모, 사진 메모, 담은 링크라든지 알람 메모까지 전부 지정을 할 수 있네요. 자, 사진 메모 선택을 해볼게요. 그러면 사진 메모만 확인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중요 메모 누르면 중요 메모를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런데 현재 중요 메모를 설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요 메모는 나오지가 않죠. 자, 전체 메모를 누르고 들어가신 다음 중요 메모를 설정할게요. 자, 이 메모는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면 터치하고 기다립니다. 그러면 별표, 이동, 휴지통이 나오죠. 자, 휴지통은 메모 삭제가 되겠습니다. 자, 별표를 눌러서 중요 메모 푸시했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줄세개 버튼 누르시고요. 중요 메모 누르시면 중요 메모만 따로 모아서 볼 수가 있죠. 자, 여러분들이 해놓은 메모 중에 중요한 메모들은 이렇게 표시를 해두시면 따로 모아서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메모에 링크를 담을 수도 있죠. 링크가 있는 메모만 따로 모아서 보여주게 되겠죠. 자, 예를 들어서 메모를 하나 작성을 해볼게요. 자, 링크의 경우에는 이렇게 앞쪽에 https://를 전부 써주셔야 됩니다. www만 쓰게 되면 링크로 인식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풀 링크 주소를 써주셔야지만 파란색으로 바뀌면서 링크로 인식을 하게 돼요. 이렇게 링크로 적용된 문장은 터치해서 해당 링크로 바로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시 줄세개 버튼 누릅니다. 자, 그 다음 그 아래에 보시면 여러 가지 컬러를 지정해서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만들 수도 있죠. 업무, 개인, 지인, 내 업무 이런 식으로 컬러를 따로따로 지정을 해 놓으시면 한 번에 눈에 띄기 때문에 메모가 많을 경우 찾기가 좀 더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폴더를 추가할 수도 있어요. 메모를 구분을 하지 않고 계속 쓰게 되면 메모를 찾을 때 한참 찾아야 되겠죠. 지금 저는 몇 개 없지만 메모가 수십 개, 수백 개가 있을 경우 이것도 한참 찾아야 됩니다. 자, 이럴 때는 아예 폴더를 만들어 놓으시면 분류를 하기가 훨씬 편리하겠죠. 자, 폴더 추가하신 다음에 원하는 폴더명을 쓰는 거죠. 자, 개인 일 관련된 폴더를 하나 만들 겁니다. 자, 개인 일이라고 쓰고요. 그 다음 파란색 지정을 하고 추가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개인 일이라고 있죠. 자, 그러면 개인 일에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메모를 작성하면 이제 이 개인 일 폴더로 전부 적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미 작성된 메모를 옮겨야 되겠습니다. 그럴 때는 해당 메모를 터치합니다. 그리고 기다리게 되면 여기 이동 버튼이 있어요. 이걸 터치하고 원하는 폴더 선택합니다. 자, 그러면 그 폴더로 이동이 됩니다. 자, 물론 이 전체 메모에는 다 나와요. 하지만 여기에 보면 컬러가 보이죠. 자, 제목 아래에 보면 내 메모, 그 다음 내 메모 이렇게 전부 노란색으로 나오는데요. 여기는 개인 일 파란색으로 나오죠. 여기서 어떤 폴더인지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해당 폴더로 바로 이동을 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개인 일 폴더 터치하시면 그 폴더로 이동이 됩니다. 자, 메모를 많이 해놓으셨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분류를 해두시면 나중에 찾기가 훨씬 편리합니다. 스마트폰을 이용을 하시면 보통 메모 앱 하나 정도는 필수인데요. 네이버 메모를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은 꼭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리고 메모 앱 이용을 안 하시는 분들은 꼭 이용하시기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이번 시간은 네이버 메모 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